이런 보면 두 번째 뭐냐면 페이지요. 요약집 있죠? 요약집은요. 페이지 몇 페이지부터 보냐면 요약집은 11페이지요. 11페이지부터 알겠죠? 그 다음에 판례죠? 판례는요. 1번이요. 1번 문제. 1번 문제 이렇게요. 뭐를 보냐? 지금부터 접법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디까지 봤냐?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이거 봤었죠. 그래서 그럼요. 요약집에 10페이지로 보면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을 꼭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적법성을 이제부터 본단 말이죠. 적법성은 11페이지 나와 있죠. 먼저 적법성에서 뭘 봐야 되냐? 그러면요. 강행 규정하고 임의 규정을 봐야 돼요. 그래서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있는데 이 임의 규정은 주로 채권법에서 주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채권법에 관한 것은 다른 합의를 할 수 있어. 그런데 채권법 중에서도 어떤 거죠? 채권법 중에서도 이런 뭐를 조심해야 되냐? 채권법에서요. 보면 임대차 있죠. 임대차. 채권법에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무슨 규정이죠?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이죠. 주로 물권법에서 강행 규정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강행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먼저 효력 규정하고요. 그 다음에 단속 규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단속 규정, 효력 규정이 되는데 법을 위반하잖아요. 위반하면은 공법상으로 국가기관과 관계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속 규정도 만약에 법을 위반하죠? 그러면 공법상으로는 뭐가 된다? 형사처벌이 돼요. 형사처벌이 되는데요. 여기서 사법상으로 있죠? 사법상으로는 뭐가 된다? 이것은 무효가 되고요. 여기는 사법상으로는 뭐가 된다? 유효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유효. 알겠죠? 유효.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가 뭐가 있고 어디가 뭐가 있는지 이것만 우리가 찾아서 암기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약지 보면 10페이지 한번 11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죠? 그래서 단속 규정 뭐고 효력 규정 뭐다 이렇게 쭉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2번에 보면 11페이지요. 효력 규정에 예, 그 다음에 단속 규정에 예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 단속 규정에서는 뭘 보는 거죠? 중간 생략 등기. 아주 중요하죠? 중간 생략 등기. 그 다음에요. 뭐냐면 무허가 음식점. 무허가 음식점이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 뭐가 있다? 무허가 숙박업. 그 다음에 증권거래법상에 뭐가 있냐면 1인 매매 제한. 1인 매매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1인한다 말이죠. 매매에 대해서요. 알죠? 1인 매매 제한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효력 규정으로는 뭐가 있죠? 먼저 명의신탁 약정이 있죠. 명의신탁이 있고 토지거래 허가제가 있죠. 허가제, 그 다음에 명의대여가 있죠. 명의를 바꿔주는 것. 그 다음에 율락여가 있죠. 그러면 율락여가요. 먼저 뭘 받는다? 선불금 받는 거, 선불금. 그 다음에 현저히 고율. 현저히 고율의 이자 약정이죠. 이 현저히 고율의 이자 약정은 그 초과 부분만큼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초과 부분만. 그 다음에 초과 중개 수수료죠. 초과 중개 수수료 약정이죠. 이 초과 중개 수수료한테 초과되는 부분. 그 초과되는 부분은 반환을 해야 되죠. 초과 중개 수수료. 그 다음에 공익법인이죠. 특히 학교죠. 공익법인 학교잖아요. 그래서 공익법인의 경우 공익법인이요. 뭐를 했다? 일단은요. 대출을 받으려면 주무관청. 주무관청에 뭐가 있어야 돼요? 허가가 있어요. 허가. 이 허가도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수익보장약정이라는 게 있죠. 투자수익보장약정이요. 이 투자수익보장약정도 투자수익보장약정이죠. 이것도 뭐가 된다? 강행법규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죠. 그러면 효력 규정에 위반돼서 무효가 되면은 표현 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요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요 판례 해설집을 먼저 봐. 해설집 봤어요? 해설집 빨리빨리 봐. 해설집 보고 있죠? 해설집 보면 자 목적의 적법성하는 판례에 대한 해설집이죠? 문제를 먼저 보는 거 해설집을 먼저 본다고. 자 보면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 강행법규 위반 줄고 이것은 무효죠? 무효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 줄고. 무효는 누가 주장한다? 무효를 주장 줄었어요? 여기 이거요? 자료 이거 없어요? 이거 자료 이거 있죠? 판례집. 자 1번이요. 목적의 1번 동그라미.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 줄었죠? 써 거기 누구든지 주장을 해. 누구든지. 무효의 3대 원칙.
무효는 누구든지 언제까지나. 알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죠.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까맣게 된 거 말고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은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을 해. 그 다음에 2번,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 그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3번은요, 변호사 아닌 갑. 아주 중요해. 봐봐. 우리 여기서 세 가지가 있는데 변호사가 있고 변호사 아닌 자가 있어. 여기 봐봐요. 변호사 아닌 사람이 있고 변호사가 있고 이렇게 나눠진다고.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물의 가액을 나누기로 한 경우, 이것을 뭐라 한다?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고,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이요, 성공보수금 약정을 하죠. 이 성공보수금 약정이 그것이 민사소송이냐 그 다음에 형사소송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민사소송이냐 형사소송, 민사소송은 괜찮아요. 형사소송은 103조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 103조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변호사가 성공보수금 약정하고 변호사 아닌 자가 이걸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 민사소송이냐 형사소송이냐 이렇게. 알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로 보면 변호사 아닌 갑이라고 돼 있죠. 이것을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그래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무효이다 이렇게. 자, 4번은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 출고. 직접 거래. 이러면 우리가 중개사법 보면 직접 거래 하도록 돼 있어? 못 하도록 돼 있어? 못 하도록 돼 있죠? 그럼 직접 거래를 하죠? 이것을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맨 끝에 단속 규정이에요. 단속 규정. 알겠죠?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이죠. 사회통념상 허용된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히 고율 출고. 한도를 초과하여 현저히 고율. 현저하게 고율이죠.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알죠? 맨 끝에 무효예요. 무효.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 맨 끝에 봐. 맨 끝에 차주는 그 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죠? 그 이자 동그라미 그 이자가 뭐냐?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이에요.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반환은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요. 2번 봐봐. 2번에 판례 적법성을 보라고. 판례 적법성을 보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계산해서 운용하죠. 여기까지를 만나서 가로 묶어 그것을 의료법 위반이라고 그래. 의료법 위반이다. 이러면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하고 합작해가지고 병원을 설립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의료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강행법규죠. 무효가 돼요. 2번 봐봐. 공익법인이라고 돼 있나요? 공익법인을 가로를 묶어서 거기에다가 뭐라 쓰냐? 학교법인이라고 써. 학교법인.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공익법인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11조라고 되어 있죠? 이거 너무 기니까 공익법인, 그러면 뭐라고 한다? 학교법인, 이렇게 학교법인이 학교 재산을 처분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 거기 지금 뭐라고 나왔죠?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은 바로 밑에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한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렇게. 우리 시험에는 두 가지로 나왔어. 한 번은 공익법인으로, 한 번은 학교법인으로 이렇게 해서 두 번으로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자, 3번을 봐봐. 3번은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죠. 윤락행위. 가로 묶고 윤락행위요. 이러면 윤락행위를 하기 위해서 돈을 주죠. 윤락행위를 하기 위해서 돈을 주는 것은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예요. 그것은 불법 원인급여란 말이죠. 불법 원인급여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것을 불법 원인급여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밑으로 보면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 모집함에 있어서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제공한 금액, 금품, 거기까지.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제공한 금품. 이것은 103조 위반이에요. 그것은 뭐다? 불법 원인 급여예요. 불법 원인 급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럼 4번은요.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 중 줄거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
한도액을 초과하죠. 그것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러니까 초과분의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자, 5번은요. 5번은 뭐냐? 국유재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봐봐. 여러분요, 국유재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그런 공무원은 국유재산을 자기 명의로 취득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 명의로 취득하죠. 그것은 무효가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형이나 동생 이름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강행법규를 간접적으로 위반했다고 얘기하고, 이러한 경우를 유효라고 한다, 무효라고 한다? 무효라고 하죠. 그래서 탈법행위 줄거 봐. 탈법행위,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강행법규의 간접적 위반이다, 이렇게. 강행법규의 간접적 위반이다, 이렇게.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세 번째 끝에 그 무효는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다. 누구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 또한 당연히 무효가 된다. 한 번 무효는 영원한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 3번은 봐봐. 3번의 1번.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라는 것은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할 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언제 필요하냐? 등기소에 등기하러 갈 때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났어.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자, 2번은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의 미달 동그라미, 미달을 뭐란다? 미달 동그라미 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일부 불능 이 말이죠. 우리가 원시적으로 전부가 불능이면은 무효가 되죠. 그런데 원시적으로 일부가 불능이 되잖아요. 그럼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가 된다, 유효. 그래서 수량 지정 매매에 해당하면은 574조 담보 책임을 진다. 그런데 이 574조, 거기에 걸써 574조가 뭐냐?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 이렇게.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 이렇게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의 경우는 그것은 원칙적으로 유효이다. 그런데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면 오른쪽 페이지 봐봐. 계약 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 줄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에 따른 책임 줄궜어요. 거기다 써 원시적 플러스 전부 불능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원시적 플러스 전부가 불능일 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계약 면적이 미달한다고 그랬죠? 미달한다는 말은 일부가 부족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수량 부족의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3번은 미등기 전매죠? 미등기 전매 행위를 뭐란다? 등기하지 않고 다시 팔아먹었다 이 말이죠. 미등기 전매 행위 이퀄 중간생략 등기란 말이에요. 그걸 중간생략 등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중간생략 등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저축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지만 중간생략 등기로 인해서 최종적으로 등기를 이전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 있다.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는 사법상으로는 유효이다 이 말이죠. 형사처벌을 받지만. 4번은요 1인 매매라고 되어 있죠. 1인 매매, 그거 내가 써놨죠? 해설을. 투자자가 증권회사의 유가증권 등의 종목을 선정하거나 종목별 수량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매매 등을 전부 맡기는 것, 이렇게 됐죠? 이걸 1인 매매라고 해요. 1인한다 매매. 우리 이런 말 하죠. 야, 내가 나한테 전부 1인 맡게, 이런 말 하죠? 맡긴다 이 말이죠. 그러면 1인 매매란 말이죠. 알겠죠? 매매를 맡긴다 이 말이죠. 증권회사 주식 같은 것을. 그런 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좀 더 자기보다 더 잘 아는 증권회사 직원한테 맡긴 거잖아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니까 맨 끝에 사법상 효력을 부인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유효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5번이 이번에 시험에 나온 거죠. 구주택법상 전매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전매 금지를 하고 있는데 그 금지 규정을 위반해서 전매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에 불과하다.
당연히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란 말이죠. 알겠죠?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란다? 단속 규정에 관한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판례 문제를 봐, 이제. 판례 문제. 판례 문제를 보면 문제 1번 나왔죠? 여러분 문제집 가지고 계셔요? 문제집? 문제 가지고 계시죠? 문제집. 문제집이요? 방금 얘기했죠? 예, 문제집. 1번 보셔요. 자, 1번부터 보시면, 그러면 제가 보면, 되도록이면 여러분요, 여기 뭐 정리를 다 지금 판례집에 다 했죠? 판례집에 했기 때문에 여기를 그냥 보면서 되도록이면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다니면서 암기하는 게 나와요. 알겠죠? 자, 문제 봐봐. 1번. 신의 측에 반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배되는 것이죠. 그런데 법원은 직권으로 말할 수 있다,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의 성실의 원칙은 강행 규정에 해당해. 권리 남용과 더불어서. 그래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단 말이죠. 2번. 강행법규에 위반한 자가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 그러면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아까 유효라고 그랬어, 무효라고 그랬어? 무효라고 그랬죠? 근데 스스로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건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단 말이죠. 신의 측에 반한다, 아니다? 아니다. 반하는 행위이다. 틀렸죠? 반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왜냐?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하니까. 3번. 변호사 아닌 자. 더 이상 뭐 필요 없죠? 변호사 아닌 자가 뭐다? 변호사법 위반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런데 변호사가, 여기 변호사가 성공보수금 약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변호사가 성공보수금 약정을 했는데 그것이 형사사건이다, 103조에 위반될 여지가 있다. 그것이 민사사건이다, 위반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 4번은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 의뢰인과 출고, 직접거래, 직접거래는 무슨 규정이다? 맨 끝에 단속 규정이다, 이 말이고. 자, 5번은요. 금전 소비대차 계약에서 사회통념에 반하여 현저하게 고율에 이자죠. 현저하게 고율. 그러면 이 초과하는 부분이 위반이다, 이 말이죠. 초과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초과하는 부분에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초과하는 부분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에요. 자, 그러면 2번에 보세요. 옳은 것은요. 의료기기 제조회사가 의사와 함께 병원을 개설하여 뭐라고요? 의료기기 제조회사가 의사와 함께 병원을 개설, 거기까지만. 의료기기 제작회사는 제조회사는 이 사람들은 의사가 아니잖아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하고 합작으로 병원을 설립하면 그것을 의료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해. 의료법 위반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동업하기로 약정을 했죠. 단속법규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것은 위반으로 인한 거 유효이다. OX, X, 단속법규 X, 유효이다 X. 강행법규 중에서도 효력 규정에 속한다 이 말이죠. 2번. 공익법원의 설립 운영하는 법률상 공익법인 줄거. 공익법인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학교법인이라고 그랬죠. 기본재산 처분의 주무관청 허가를 유하죠. 허가가 없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효력 규정 맞죠? 3번. 유일락행이라는 술집에 의리 종무를 취직하면서 주인가로부터 줄과 삼불금이죠. 삼불금은 103조 위반이죠. 불법원인 급여죠.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맨 끝에요.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한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불법원인 급여니까 반환을 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4번은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한도를 초과. 초과 중개소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부동산 중개 수수약정은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고 초과분의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국유재산 사무죠. 국유재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죠. 공무원이 법률 규정에 위반해서 국유재산은 A 토지에 대해서 줄과 타인 을 명의를 빌려 체결했죠. 그러면 자기가 직접 체결하면 강행법규를 직접적으로 위반해서 무효이죠. 남의 이름으로 취득하면 강행법규를 간접적으로 위반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탈법원에서 무효이다, 유효이다 틀렸죠. 정답 몇 번이다? 정답 몇 번? 2번이죠. 자, 3번 보셔요. 옳은 것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이죠. 아까 우리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언제 필요하다? 등기를 할 때 필요하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2번.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 거기를 줄 거면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 말에 꼭 있어야 되죠? 면적이 부족하다. 그럼 수량 부족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말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전부가 불능이 돼야 돼. 그런데 수량 부족에서 미달됐다는 게 미달 두 번째 줄 미달.
일부가 불능이다. 이 말이죠. 일부가 불능일 때는 수량 부족의 담보책이란 말은 나올 수는 있어도 무슨 말은 나올 수가 없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나올 수가 없다. 왜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은 일부가 불능이다. 전부가 불능이다. 전부가 불능이다. 이 말이죠. 3번 탈세를 목적 닦으기요. 중과생략 등기 줄고요. 탈세란 말이 있다 해서 무효 그러면 큰일 나. 중과생략 등기가 원래 취득세하고 양도세를 면하기 위해서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언제나 무효이다. 틀렸죠. 무효이다 아니다. 아니다. 시험에 많이 나왔는 걸 알 수 있죠. 4번 유가증권의 1인 매매. 1인 매매는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5번은요. 구주택법 39조 1항의 전매 금지 규정. 전매 금지 규정은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다. OX X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이라고. 단속 규정.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 봤죠? 그럼 봐봐. 지금 우리가 이제 먼저 확정성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적법성을 봤잖아요. 알겠죠 지금?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있는 부분을 여러분 잘 보시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먼저 반대로 보고 난 다음에 문제를 있잖아요. 문제를 보든지 이렇게 하시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에 뭐가 있죠? 여기 확정성이죠? 목적의 확정성, 그 다음에 뭐죠? 가능성, 그 다음에 뭐다? 적법성, 그 다음에 사회적 타당성이죠?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자, 됐나요? 그러면 사회적 타당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103조죠. 103조로 뭐라 한다? 사회적 뭐라고 한다? 타당성이다. 여기서 한 가지만 딱 알면 돼. 뭐냐? 아무리 적법해도 사회적으로 뭐 하지 않으면 타당하지 않으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걸 알고 사회적 타당성 했죠. 자, 그럼 보면 이 사회적 타당성은 선량 풍속이죠. 선량 풍속. 그 다음에 기타 사회 질서죠. 사회 질서. 사회 질서에 위반되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지금부터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제 압축해서 콤팩트하게 한단 말이죠. 여러분요 기본서는 어디냐면 사회적 타당성은요 요약집은요 페이지 13페이지예요. 알겠죠? 요약집이요. 요약집 페이지 13. 그래서 항상 이렇게 같이 요약집하고 거의 똑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그냥 나중에 보라고. 그냥 이거 봐요. 알겠죠? 나중에 그냥 보라고. 제발 부탁인데. 정신상태 하지 말고. 나중에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사회적 타당성을 보면 먼저 사회적 타당성을 13페이지를 봐가지고 한번 쭉 봐. 보고 난 다음에 여기 있는 판례를요. 판례는 보는데 판례를 다 볼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는 걸 몰라보겠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놔두고 모르는 부분의 판례 내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판례들만 보죠. 좀 더 자세히 보고 나머지는 뭘 가지고 계속 본다. 여기 있는 문제 있죠? 문제를 계속 눈에 익힌다 이 말이죠. 지문이 왜 틀리고 왜 맞는지. 근데 읽었는데 왜 이거 틀린지 모르겠어. 그때 본단 말이죠. 고민해보고. 자, 보면 선량한 풍속에서 이것은 뭐다? 윤리도덕이라고 그랬죠. 이 윤리도덕에서 뭐가 나온다? 첩계약이라는 것이 나오죠. 여기요 사회의 질서죠. 그래서 뭐다? 공익이다. 공익의 반대가 뭐다? 사익이라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첩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첩계약에서 만약에 등기를 넘기죠. 그것을 우리 뭐란다? 불법 원인급여죠. 이 불법 원인급여의 경우는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반환 청구가 안 되죠. 반환 청구 안 되니까 이렇게 만약에 일방이 타방에게 주는 것은 소유권은 누구한테 기속한다? 타방, 첩에게 기속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첩이 받은 물건을 다시 제3자한테 처분하면 제3자는 뭘 불문하고?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여기서 첩계약에서 또 보면 본처의 사전 승인이 있죠. 그럼 본처의 사전 승인이 있어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첩계약의 종료를 해제 조건. 첩계약의 종료를 해제 조건하는 증여.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래서 첩계약 종료를 해제 조건은 안 되죠. 그런데 한 가지가 되죠. 뭐가 있다?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당신 마음대로 처분하지 마라. 이런 조건을 붙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어. 그래서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처 명의로 해주면서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마음대로 처분하지 말라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 경우는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이것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사익에 관한 것 첫 번째 뭐가 있다?
먼저 투기의 목적이다. 투기. 그럼 투기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투기의 목적으로 세입자 입주권의 15매를 매입하는 행위. 두 번째요. 강제 집행이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죠.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강제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다. 허위의 근저당권. 그 다음에 또는 뭐 했다? 가장 매매를 했다. 이런 말이죠. 이런 것도 강제 집행을 면탈이다.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자, 세 번째,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뭘 했다? 다운 계약서를 썼다. 다운 계약서. 또는요, 일정 기간 이후 등기를 해주기로 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도, 그것도 뭐죠? 사익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요, 상속세. 상속세를 면하기 위해서 명의 신탁을 했죠. 그래서 명의를 맡기는 것은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에 해당한다. 사익. 이런 것들은 뭐다? 사익에 해당한다. 특히 강제집행 면탈, 이게 아주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사회적 타당성은 우리가 일단 구별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여기 보면 일정 기간 또는 이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3년 동안 또는요, 일정 기간 이렇게 근무하지 않으면 뭐죠?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요, 중동 같은 데서 근로자 파견을 하는데 3년간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럼 3년 동안 근무를 하고 돌아오면은 전체 왕복 체류비를 다 회사에서 부담한단 말이죠. 그래서 중간에 중도 기구가 하죠. 그러면 내 자신이 모든 걸 다 토해내야 된다. 근로자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2년 6개월을 근무하고 6개월을 못 채우고 중도 기구했단 말이죠. 그럼 회사가 뭐라 했냐? 당신이 왕복 체류비를 다 비행기세 있죠? 다 부담해라. 이랬을 때 뭐라 하냐? 그래서 무효라고 했는데, 무효라고 주장을 했는데 아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것은 10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 그런데 어디요? 평생 동안 또는요, 일생 동안 이런 말이죠. 평생 동안, 일생 동안 또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면 다 뭐가 된다? 위반이 된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남편이요, 처에게 부동산을 이전해 주면서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은 평생 동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겠다. 그것은 다 무효가 돼요. 그 다음에 강박이라는 것이 있죠. 강박은 세 가지란 말이죠. 강박은 취소가 될 수 있고, 강박은 무효가 될 수 있고, 강박은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가 될 수 있어.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그럼 비진이 그러면 큰일 나. 강박이 무효가 되는 것은 강박행위가 극심하거나 의사 결정의 자유가 박탈이란 말이 나올 때, 극심이다, 박탈이다, 또는요, 의사를 결정할 여지가 전혀 없다, 이런 말이 나와. 그럴 때는 무효가 된다. 취소는요, 취소는 일정한 해악을 고지하죠.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강박은 취소가 돼. 그런데 무효란 말이 나오려면 박탈이나 극심이란 말이 나와야 되고, 강박이란 말이 나왔는데 비진이 표시냐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냐 있을 때는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가 된다. 이 세 가지 다음에 도박자금이죠. 도박자금은 103조 위반이죠. 103조 위반이고요. 도박자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죠. 약정한 것도 103조 위반이다. 그래서 변제약정은 뭐냐? 도박재금을 이행할 목적으로 토지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것, 대물변제 예약을 하는 것, 이런 것들 모두가 다 뭐가 된다? 무효가 돼. 알겠죠? 무효.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 다 무효가 돼. 도박자금은 103조 위반으로서 불법원인급여 746조 불법원인급여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보면 문제는 도박자금으로 이익을 남을 수 있는 사람이 등기를 아예 해준 경우가 있고, 아직요 근저당만 잡은 경우 두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도박자금을 빌렸다, 이 말이죠. 그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아예 자기 땅에다가 자기 토지를요 도박 채권자한테 등기를 해준 경우가 있고, 자기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만 잡은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이미 등기가 되어 있죠. 이미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고, 근저당권이 됐을 때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첩계약의 경우에도 남자가 여자한테, 첩한테요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약속만 하고, 일단 이거 너 집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이렇게만 하고 등기하지 않아줬단 말이죠. 그러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뭐를 해야 돼? 첩한테 등기를 해줬을 때 반환을 청구를 못한다는 거지. 첩한테 미등기이거나
첩한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만 된 상태에서는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도박장도, 도박장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왔지만 여기 5억짜리 집이 있는데 의리한 사람이 도박장으로 갑한테 2억을 빌려줬단 말이죠. 그런데 도박장은 103조 위반이잖아요. 746조 불법 원인 급여잖아요. 을은 갑한테 2억을 반환 청구 못한단 말이죠. 이건 법에서 하는 소리고, 여러분 만약에 2억을 빌려줬는데 갑이 돈을 안 갚는다 해봐. 자기는 재산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 가만히 있겠어요? 양손에 쌍칼 두고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죽이니 살리 하니까 갑이 뭐라냐, 갑이 을한테 자기 집을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를 했어. 대리권, 판례가 뭐라냐, 대리권 수여는 도박 자금하고 전혀 관계없다. 대리권만 수여하는 것은 유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대리권 수여해가지고 이 을이요, 갑의 대리인으로서 병이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했어. 계약을. 병하고. 근데 이 병이요, 선이야. 이것이 이 을이 도박 채권자인지 모르고 5억 원에 샀다 이 말이죠. 5억 원에요. 그래서 선이어서 이 사람이 병이 등기를 했어.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일단 병이 제3자가 선인 경우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해. 도박 채권을 주는 것도 유효이다. 그런데 도박 자금은 무효이고 도박 자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한 것도 무효이다. 도박 자금 주는 건 무효, 변제 약속하는 건 무효. 그래 아까 말했죠. 도박 채권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 무효란 말이죠. 대물 변제해 주기로 하는 약정 무효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5억 중에서 을이 2억을 가져가고 3억만 갑한테 줬는데 판례가 뭐라 했냐? 도박 매매대금 중에 5억 중에서 을이 2억을 가져가는 것, 그것 또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도박 채권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돈에 관한 것이 있어. 앞에가 무슨 말이 있는데 이것이 뒤에가 반대 급부라든가 금전이라든가 뭐 대가라든가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아무튼 무슨 말이 있는데 돈하고 관계되는 것은 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돈하고 관계되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뭐가 있다? 그럼요, 공무원이죠. 공무원한테 청탁을 하고 반대급부로 돈을 주기라는 것, 이걸 우리말 한다? 뇌물이라고 하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수사기관에 그래서 허위로 진술을 해줘. 그래서 진술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라는 것,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세 번째, 우리가 그 보험 있죠,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 사고를 일으키기를 목적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 103조 위반이다 이 말이죠. 네 번째로 또 뭐가 있냐? 그럼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산업 스파이라고 해가지고요, 기업의 기밀을 빼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는 경우, 우리 시험에 뭐가 나오냐? 우리 시험에는 밀수 자금을 빌려주는 거, 밀수 자금 있죠? 밀수 자금을 대여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뒤에가 돈이란 말이 있어도 무효가 아닌 것들이 있다. 이걸 알아야 되겠죠? 구별해가지고. 그 아닌 것들이 뭐냐? 노태우 비자금이에요. 노태우 비자금 또는요 뭐가 있죠? 주지직을요 3억 주고 샀단 말이죠. 노태우 비자금, 노태우가 200억을 이렇게 훔쳤단 말이죠. 빼앗았단 말이죠, 사람들한테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위약벌 약정이 있어요. 위약벌. 그 다음에 증언의 대가, 증언해주는 대가.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첩계약 있죠, 첩계약은 다 무효잖아요. 근데 첩계약을 그만두면서 뭐를 준다? 생활비하고 양육비를 주는 것이 있잖아요. 양육비 주는 것, 이걸 이제 가지고 따진단 말이에요. 이건 5가지를요. 여기서 보면 노태우 비자금이죠. 비자금 자체는 무효예요. 132반으로 무효. 근데 이 비자금을 은닉하게 해서 숨기는 거, 임치, 다른 사람한테 맡겼어. 숨기기 위해서 남한테 맡기는 것, 이것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200억, 노태우가 비자금 2억 원을 조성하는 것, 그건 무효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것을 은닉하기 위해서 임치하는 것, 103조 위반이 아니다 이 말이죠. 주지직이죠, 주지직. 그리고 주지직은 어떤가? 주지직을 3억 주고 샀어. 103조 위반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전에 주지로 임명했어. 주지 임명행위, 주지로 임명을 했다 이 말이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위약벌이죠. 위약벌 약정은 괜찮은데 현저하게 과도하다. 현저히 과도. 그럼 이것은 103조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언의 대가는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용인되는 거 괜찮아. 이것을 뭐 하는 거? 초과하는 것이 뭐가 된다? 위반이 된다. 그래서 증언의 대가는 원칙적으로는 괜찮다 이 말이죠. 우리가 법에 증언을 하러 갈 때 돈을 몇 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증언의 대가는 괜찮아. 초과하는 것이 안 된다.
첩이에요. 첩 계약은 안 되죠. 그런데 첩한테 생활비를 주고 양육비를 주는 거 괜찮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까지로 말한다 103조에 관한 것들이죠. 물론 이것 말고도 다른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나머지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뿐만 아니라 뭐도 있냐면 우리가 구청 있죠. 구청에서요 구청 신축 공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하루 24시간 100명이 달라들어도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날짜까지 구청이 준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축 공사가.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거 강급 공사니까 다음에 니네 안 해준다 말 안 들으면 해가지고 강권해가지고 강제적으로 언제까지 그냥 안 되는 예를 들어서 6월 30날까지 해야지 겨우겨우 돼. 24시간 일을 해도. 그런데 어디까지다? 6월 10일까지 완공해라. 완공하지 않으면 6월 10일 그 다음 달부터 하루에 1,000만 원씩 지체 상금이 나가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요 중간에 계약을 수정해서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판례 말하냐 완공할 수 없는 공사 기간을 단축시켜가지고 또 단축시켜가지고 하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때부터 공사가 완공 안 되면 하루에 지체 상금을 물기로 하는 경우 이러면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만약에 남항주시다 원주시가 자기 재산을 처분하고 싶어 자기 재산을 처분하면 자기 멋대로 수의계약으로 처분하면 안 된단 말이죠. 어떻게 되냐 그런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할 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법이 있단 말이죠. 그 법 규정을 위반하면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무효 무슨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요 판례 해설집을 봐. 해설집에 4번 봐봐. 4번 그럼 지금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되어 있나요? 사회질서 위반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이제 불법원인 급여에 의해서 3페이지 나와 있죠. 불법원인 급여에서 급여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소유권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다? 상대방이다. 상대방이 누구다? 첩이다. 첩에게 있다. 누구한테 있다? 첩에게 있다. 그에 따라서 증여를 받은 첩으로부터 증여받은 첩 소유자죠. 증여받은 첩 가로목고 소유자 그 부동산을 전득했다. 그 전득한 자가 그 사실을 알았다가 뭐다? 악이라고 할지 않아 뭐를 한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왜요? 내가 소유자죠? 첩이 소유자죠? 첩이 소유자면 첩 이하의 사람들은 뭐를 불문하고?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말할 수 있다. 취득할 수 있다. 자 2번을 보세요. 판례요. 장래의 첩관계가 사전 승인이라고 되어 있나요? 장래 첩관계 사전 승인 아내가요 그 남편한테 그래 너 첩 둬라 이렇게 했어. 하도 귀찮게 하니까 첩 둬라 했단 말이죠. 그것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고 그것은요 본처에 대해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3번은 뭐죠? 증여계약이라고 되어 있나요?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 조건하는 증여죠. 그 말이 중요해. 부부생활의 종료를 해제 조건하는 증여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 이런 거 봐봐. 증여계약 하나 묶어. 증여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행위라고 하죠.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돼.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자 그 다음에요 4번에요 첩관계를 뭐라 한다? 그만둔다. 해소. 그럼 첩관계를 하는 게 좋아? 그만두는 게 좋아? 그만두는 게 좋죠. 해소하고 장래의 생활대책을 말해준다는 의미에서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거 생활비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 밑에 판례 봐봐. 밑에 다이아몬드 있죠? 처의 사망 또는 이혼이 있을 경우에 내가 너를 내 자식으로 내 처로 입적을 해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첩하고 뭐라 하냐 내 본처가 죽으면 너를 호적에 입적시켜줄게. 이것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자 5번은요 뭐라 하냐면 남편이 잘못해가지고 아내한테 용서를 구하면서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를 아내의 이름으로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가로묶어 이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을 뭐라 한다? 일정 기간이라고 얘기해. 뭐라 한다? 일정 기간 이렇게요. 처가 임의로 말 수 없다. 처분할 수 없다.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그것은 103조에 뭐다? 위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다? 괜찮다 이 말. 만약에 남편이 또 한 번 잘못했다. 그랬을 때는 처가 그때는 자기 임의대로 말 수 있어 처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괜찮다 이 말이죠.
자, 5번에 1번 한번 봐봐. 민법 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이렇게 되어 있죠? 뭐다? 네 번째 줄.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라고 되어 있나요? 반사회질서, 가기를 가로묶고 반사회질서를 뭐라고 표현한다? 그것은 불법이라고 그래. 반사회질서를 불법. 그러니까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을 뭐란다? 불법 조건이라고 그래. 불법 조건. 불법 조건은 무효가 되죠? 불법 조건. 이것은 뭐란다? 그것은 무효가 된다. 무효. 그 다음에 또 봐봐. 세 번째 줄. 밑에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그러면 알려진 법률행위, 동기 박스에 동기가 반사회질서적, 반사회질서 가로묶고 반사회질서를 뭐라고 그래? 방금 얘기했잖아요. 불법이라고. 그것을 뭐다?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이죠? 그것을 동기의 불법이라고 그래. 동기의 불법. 알겠죠? 동기는 뭐가 돼야 돼? 표시가 돼야 되죠? 그래서 표시되거나 알려진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럼 동기의 착오는 뭐라고 그래?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는 뭐라고 그래? 동기의 착오는 뭐라? 취소로 가지. 동기의 불법은? 동기의 불법은 뭐라고 그래? 무효라고 한다니까요. 이 동기는, 뭐를 해야 돼? 반드시 동기가 뭐가 돼야 돼? 표시돼야 되잖아요. 표시된 동기는 착오로서 취소할 수 있고, 표시된 동기가 불법일 때는 무효가 되고, 이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동기의 착오하고 동기의 불법하고 비교를 하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요, 받아 쓰는 것이 장사가 아니고 머릿속에 기억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알겠죠? 됐죠? 그 다음에 2번 봐봐. 2번. 5번에 2번. 민법 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네 번째 줄.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금전적 대가 가로묶어봐. 이런 아까 말했죠. 돈하고 연결됐다. 무슨 말이다?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고 돈을 준다. 이런 것들 있죠? 그것은 원칙적으로 유효다, 무효다? 무효라고 그랬죠. 그래서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격을 띠게 되는 경우, 그럼 무효다 이 말이죠. 표시되거나 아까 얘기했죠. 상대방이 알려진 법률행위의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다. 동기의 불법인 경우도 포함한다. 그런데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 가로묶고 불법적 방법 거기다가 뭐라 쓰냐? 강박은 뭐죠, 여러분요? 여기다 써. 불법적 해악을 고지.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유발. 공포심을 유발하죠. 이것을 뭐란다? 의사결정의 자유.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가 됐다? 제한됐다. 제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이렇게 불법적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유발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 이것을 뭐라 한다? 뭐죠? 이것을 강박이라고 하죠. 강박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이런 무효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박탈이다. 그 다음에 극심이다. 이런 말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박탈, 극심 이렇게. 자, 그럼 밑에 보면 아직 다 안 썼어요? 안 썼어? 불법적 해악을 고지. 알죠? 공포심을 유발하고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다. 강박을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다 썼죠? 자, 그 다음에 2번에요. 맨 밑에를 봐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는데 불과하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의사표시 하자나 의사의 흥결 이후로 효력을 논의 의사표시 하자 가로묶고 그것을 강박이라고 그래. 강박. 그 다음에 바로 옆에 효력을 논의 가로묶고 효력을 논의한다는 것은 취소란 말이에요. 취소. 강박은 원래 취소죠? 그런데 맨 끝에 뭐라고 할 수 없다?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무효라고. 왜 그러냐? 3번을 봐, 해설.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순히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 가로묶어봐. 불법적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도록 하는 정도, 거기까지는 뭐란다? 취소라고 그래. 이런 정도는 취소예요. 그런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 동그라미 거기다 또 써. 이퀄하고 이퀄 강박 행위가 극심, 강박 행위가 극심, 이 말이 있을 때만 뭐가 된다? 무효가 된다. 무효.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여러분, 진이라는 게 뭐죠? 진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바라는 의사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강박을 당하긴 당했지만 증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강박 뭐죠? 지인이란 것은 어떠한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이라면 생각. 그러니까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그렇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간을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알겠죠?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내심의 효과 의사를 뭐라고 한다? 맨 끝에 지인이라고 하죠. 지인이가 결여된 것, 지인이가 결여된 것 비진이죠. 비진이라고 할 수 없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이렇게. 자, 이제 5번을 봐봐. 도박자금 자세히 설명해놨죠?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여하죠. 도박자금. 그래서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죠. 됐나요? 그 다음 바로 옆에 이제 또 별 다이아몬드 봐봐. 도박으로 보담한 채무의 변제로서 토지를 양도하는 계약. 계약까지만 동그라미 계약. 토지 양도 계약이에요. 계약. 아직 계약만 했지 등기를 했단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뭐죠?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줄 거면 노름빛을 변제하기로 한 계약. 노름빛을 변제하기로 약속을 했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가등기.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의 목적. 담보의 목적? 이걸 뭐라냐? 가등기 담보라고 그래. 가등기 담보. 알겠죠? 가등기 담보. 가등기 담보는 무효이잖아요. 그럼 가등기 담보는 전납권랑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가등기와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 이 둘 다 무효가 돼. 아시겠죠? 도박자금 변제. 자,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는 도박 채무의 변제를 위해서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해줘. 도박 채무 부담 및 변제의 약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런데 뭐라 했다? 그 무효는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대금 5억 정의 사가 도박 채무 변제에 충당한 부분, 충당한 부분이 얼마죠? 2억에 한정된다. 무효는. 그런데 뭐는 대리권을 도박 채권자에게 수여한 행위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제3자는 뭘 한다? 소유권을 뭘 한다? 취득한다. 그래서 제3자가 매수한 행위까지 무효라고 볼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자, 6번을 봐봐. 1번 공무원의 직무. 우리 돈이죠. 돈. 직무에 대해서 청탁을 하고 돈을 지급하기로 했다. 뇌물이죠. 무효. 2번은 행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죠. 진정서를 제출해 취하하는 조건으로 돈, 거액의 급부. 진정서 제출 좋은 거잖아요. 돈을 주기라는 것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자, 3번은요. 변호사 아닌 갑이죠. 그럼 변호사법 위반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자, 그 다음 장이요. 우리 보면 밀수자금이죠. 밀수자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밀수자금으로 금전을 돈을 빌려주는 것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5번은요. 맨 끝에 허위 진술의 대가로 각서에 대한 급부, 허위 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게 하는 것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 말이죠. 됐죠? 자, 7번에 1번은요. 1번을 보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이죠.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 무효이죠. 그 밑에 다이아몬드 봐봐.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정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했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그 밑에 민법 103조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그 다음에 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나 취소는 전혀 다르고 병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병존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103조 위반으로 무효를 제기하든지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해지나 취소하든지 이렇게 말 수 있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고. 자, 2번은요. 증인이죠. 그럼 증언의 대가 나왔죠. 증언의 대가로 통상적으로 용인 그러면 뭐다? 유효. 103 위반이 아니죠. 그런데요. 그것을 넘어서는 대가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3번의 키워드가 뭐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는다. 평생 이혼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4번은요. 일정 기간, 가로 묶고 일정 기간.
거기다 써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이 말이죠. 부부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일정 기간 소속 회사에 근무해야 된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딱 암기하라고. 그 다음에 5번은 우리가 이중매매죠.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뭘 한다? 적극 가담하죠. 적극 가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자, 8번 옳은 것은 위약벌이죠. 위약벌. 위약벌 약정 자체는 유효예요. 유효. 위약벌 약정은 유효. 그런데 세 번째 끝에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겁다. 과도하게. 과도 동그라미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자, 2번 비자금을 비자금 자체는 무효라고 그랬죠. 3억 주고 샀는데 200억 비자금을 소액 주는 은익 또는 은익. 그다음에 임치 맡기는 거 쌍용으로 김성은한테 103조 위반이다. 맡기는 거 103조 위반을 볼 수 없다. 유효이다. 3번 변호사가 보수를 받죠. 보수. 그 약정된 보수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변호사의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란 말이 나오면 우리가 만약에 변호사가요 소송을 했는데 받을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인데 1,500만 원 받았어. 그럼 1,000만 원은 유효이고 초과되는 500만 원은 무효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500은 무효이다. 그래서 과다한 경우 그것은 무효가 되고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 보수만을 청구할 수가 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변호사 보수에 대해 다 지금 정리해. 자, 그 다음에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 성공보수 맨 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된 것으로 말할 수 있다. 평가될 수 있다. 됐죠? 지금 민사사건, 민사사건은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4번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이죠.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허위로 근자권 설정을 했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양도소득세를 회피다. 양도소득세 이것도 사익이죠. 그 다음에 낮은 금액이다. 다운계약서죠. 무효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것들 다 마찬가지예요. 양도소득세에 관한 것들 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명의사 가는 것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 다음 장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왔다? 투기의 목적이라고 돼 있나요? 투기의 목적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자, 9번 보세요. 틀린 것은 1번 매도인에게 부과될 공과금 동그라미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매수인이. 그럼 매수인이 책임진다 이 말은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2번 공서양속이란 게 뭐냐? 103조를 얘기해. 103조의 원칙은 경매에는 적용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103조는 법률행위죠. 경매는 뭐다? 법률의 규정이죠. 그래서 경매는 103조와 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몇 조가 몇 조? 103조와 104조가 경매는 적용되지 않아. 그 다음에 3번은 사찰의 존립과 존재의의를 상식케 하는 증여죠. 증여. 그러니까요 사찰의 존립의 필수 불가결한 재산을 증여하는 것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맨 끝에 써. 뭐라 쓰냐? 사찰의 존립에 필수 불가결의 재산을 증여. 필수 불가결의 재산을 증여 이 말이죠. 사찰의 존립에 필수 불가결의 재산을 증여한다 이 말이죠. 그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이렇게. 자, 그럼 4번요. 전통사찰의 안정사라고 하는 절에 안정사, 순천 송광사 옆에 안정사의 주지직을 거액이 3억이에요. 3억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 양수, 돈이 들어갔죠? 103조 위반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저 주지직을 산 사람을 종교법인이 알면서도 그 절의 주지로 임명했어. 종교법인의 주지 임명 행위라고 돼 있죠. 이 주지 임명 행위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증권회사 등이 고객에 대해서 손실보전 행위죠. 그래서 거기다가 손실보전 행위 이퀄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이에요. 투자 수익 보장 약정.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쓰고 옆줄 거 써. 표현대리 불성립 이렇게. 표현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자, 10번에는 뭐죠? 10번에 투기 목적이죠. 세 번째죠. 투기 목적. 피분양권 13개, 세입자 입주권 15매를 매입했단 말이죠. 투기의 목적.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2번. 매매 계약 체결 당시 아주 중요해. 가로 묶어. 매매 계약 체결 당시 거기다가 판단 시점이에요. 판단 시점. 매매 계약 체결 당시에는 정당한 대가를 줬어. 그 후 동그라미, 그 후, 나중에 이것이 범죄 행위로 일어났다 작물이단 말이죠. 나중에 작물인 것을 알았다 이 말이죠. 그래도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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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를 기준한다?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한다. 공소양수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3번이죠. 3번을 봐봐. 당사자 일방이 그의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서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은 뭐랬다? 과도. 아까 우리가 지금 과도하다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지금 무효죠. 과도한 반대급보다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그 다음에 4번 103조하고 104조에 위반되죠. 그러면 추인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추인할 수 없다. 추인해서 유효로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추인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 이렇게요. 자, 5번은요. 무효는 103조 위반의 무효는 어떤 무효다? 절대적 무효예요. 선의의 제3자에게도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요. 4번 맨 뒤에다 써. 4번 맨 끝에다가 무효행위 전환 X.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되지 않아요. 우리가요. 103조 위반은 무효행위 전환 안 되고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위반되죠. 그럼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이 된다 이란 말이죠. 자, 11번은요. 11번은 대리모죠. 그럼 대리모로 해가지고 예를 낳기. 이번에 대본에서 얘기했죠. 대리모의 경우는 누가요? 친권자냐? 대리모가 친권자다 이렇게 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대리모 약정은 103조 위반이에요. 알겠죠? 103조 위반이다. 그 다음에 어디 보냐? 2번 봐봐. 2번에 X라고 되어 있죠? 2번을 보면 뭐냐면 여러분 맨 끝에 봐봐.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사업 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사업자로부터 기부금, 지방자치단체 가로묶고 기부금 가로묶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왜요?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 같은 거 못 받아. 내가 사업 골프장 영업 허가를 내줄 테니까 우리 감내에 불우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 5천만 원 기부할 수 있어 이렇게.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 5천만 원 안 주면 허가 안 준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은 무효이다 이렇게. 자, 3번요. 불가 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계약 당사자 일방만이 부담한다는 약정, 그것은 무효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여러분요 법률의 해석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 규범적에서 모든 경우의 하재에 있어서 임차인이 책임지다. 모든 경우의 차고 모든 경우의 하재에 임차인이 책임진다. 판례가 뭐라 했냐? 모든 경우의 하재란 말이 무슨 말이냐? 불가 항력의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태풍에 의해서 벼락 맞아가지고 불이 나도 책임을 진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불가 항력의 경우 당사자 중에서 일방만이 책임을 지기로 하는 약정, 이러한 약정은 반드시 무효라고 볼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장 한번 봐봐요. 그 다음 장은요 우리가 이제 보면 4번은 놔두고 5번 봐봐. 5번 수고빈이 당초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정도로 상당한 기간의 단촉을 요구해서 소고빈으로 하여금 부득이 이에 응하도록 한 경우 그 단축된 기간 내에 공사를 준공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총체적으로 부실 공사를 강요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해당해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너무 일을 단기간 안에 끝내도록 했다 이 말이죠. 이런 경우는 뭐가 된다? 무효이다 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빠르게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문제 4번 봤어요? 문제 4번 봤어요? 4번 반사회절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첩계약의 대가, 첩계약의 대가로 소유권을 이전, 딱 거기요. 첩계약의 대가로 소유권을 이전했죠? 첩계약은 103조 위반이죠. 소유권 이전은 불법 원인 급여죠. 그러니까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거 여기다 또 써야 돼요. 자, 2번
첩격이란 줄거요? 아니. 차의 사전승인이죠? 사전승인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다. 위반이다. 차의 사전승인 첩관계단 사전승인도 103조 위반이에요. 자, 3번. 부적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첩에게 한 증여죠? 첩관계의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한 증여. 103조 위반이다. 3번이 맞죠? 4번요. 첩관계를 그만두면서 해소하면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5번. 자신의 부정행위를 용서하는 대가. 하는이 아니고 받는. 용서받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줄거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용서하느냐. 자신의 부정행위를 자기가 용서한다. 말이 안 되죠. 용서받는 대가로.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정답 몇 번? 3번이에요. 자, 5번은요. 틀린 것은 법률행위에 표시된 동기가 표시, 동그라미, 동기, 동그라미, 사회 질서에 반한다. 불법이죠. 그래서 동기의 불법이죠. 동기의 불법은 어떻게 돼요? 표시가 됐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다. 맞죠? 2번 법률행위의 성립 과정에 강박, 동그라미,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의사, 결정의 자유가 제한된 것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무효란 말이죠. 무효라고 할 수 없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3번은요. 법률행위에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로 의사 결정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 동그라미 강박행위가 극심, 그럼 뭐가 된다? 이것은 무효이다. 맞죠? 4번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강박에 의하여서나마 증여하기로 하고 이 말이죠. 이것을 뭐란다? 지인이 있는 의사표시다. 그래서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야지. 없다 그래야지. 있다 그러면 틀려. 4번 틀렸죠? 5번 갑이 을에게 빌린 도박자금을 자신의 A 토지로 대신 갚기 위해서 체결한 대물변제 계약. 아직 등기해줘서 안 해줬어? 안 해줬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이렇게. 6번 틀린 것은 공무원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금전을 지급, 공무원의 직무행위 줄 것이고 맨 끝에 금전을 지급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다. 2번 진정서를 취하는 조건 줄고 그다음에 그에게 급부 줄고 공서양속을 뭐라 한다? 103조를 공서양속에 뭐가 된다? 위반된다. 위반되는 것이다 이 말. 자, 3번은요. 3번은 뭐죠? 변호사 아닌 자가 이렇게 됐죠? 변호사 아닌 자, 변호사법 위반이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3번 틀렸죠? 4번 불법 밀수에 사용된 줄 알면서 금전을 대출이죠. 불법 밀수 줄 것이고 금원을 대출 줄 것이고 103조 위반이죠. 5번은요. 허위 진술 줄 것이고 금원을 지급 금원 허위 진술해주고 돈 받아 103조 위반이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이죠. 자, 7번 옳은 것은요.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과정을 줄고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 보험금을 취할 목적이죠. 그래서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할 목적 부정취득이죠. 103조 위반이다. 2번 소송에서 증언 동그라미 증언은요 통상용인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수준을 넘는 데가 넘는 것이 103조 위반이다 이 말이죠. 4번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줄고 4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기로 했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혼하지 않는다. 103조 위반으로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기다가요 평생 동안 일생 동안 이렇게요. 4번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요. 4번은 일정 기간의 말이 중요하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반사질서 법령에서 무효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 5번 이미 매도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줄과 적극가담
우리가 이중매매에서 적극 가담이란 말이 나오면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틀렸죠? 그래서 이것은 정답 몇 번이다? 1번이다, 1번. 알겠죠? 자, 8번은요, 옳은 것은 과도하게 중한, 줄과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 박스에 위약벌 약정은 원칙은 유효이지만 과도하게 중한 것은 무효가 돼. 무효가 아니다. 틀렸죠? 2번 반사적 행위에 의하여 조성된 재산인 비자금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은닉 동그라미, 바로 옆에 임치 동그라미,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3번은요, 변호사가 민사소송, 승소대가로 성공보수, 민사소송 성공보수,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민사소송에 뭐로 바뀌어야 돼? 형사소송, 형사소송일 때는 103조 위반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4번은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되어 있죠. 무슨 목적?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죠. 허위의 근저작권 설정 등기죠. 허위의 근저작권 설정 등기. 그것은요,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왔죠, 옆에 보면. 5번도요,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목적. 양도소득세 회피. 낮은 금액이죠. 낮은 금액 당운기가 써죠.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10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번이 정답이죠. 자, 9번은요, 매도인이 부담할 공과금이죠. 그럼 매도인이 부담할 공과금이 뭐죠? 양도소득세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했다, 이 말이죠. 매수인.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2번 공서양수액이 뭐냐? 103조죠. 경매 절차 줄 것이고, 경매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경매는 뭐다? 법률의 규정이다, 규정. 자, 3번은요, 사찰의 존립과 존재의의를 상실케 하는 임야의 증여죠. 사찰 존립의 필수 불가결한 재산을 증여했다, 이 말이죠. 공서양수액이 뭐 한다? 반한다. 자, 4번은요, 사찰의 주직을 그에게 군품을 대가로 양수한 자에 대하여 종교법인에 줄고요, 주지 임명행위죠. 주지 임명행위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종교 주지 임명행위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다? 종교법이 뭐죠? 주지직을 산 것 그 자체는 무효이지만 그 절에 주지로 임명하는 것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5번은요, 증권회사가 또는 그 임직원이 고객에 대해서 증권 거래와 관련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속했죠. 손실 보전 약속, 손실 보존 약속. 이것을 뭐란다? 투자 수익 보장 약정, 이 말이죠.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103조에 위반된다, 안 된다? 위반된다. 위반된다. 그래서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103조 위반 무효이죠. 표현 대리가 불성립해.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1번이에요. 자, 10번. 이른바 세입자 입주권을 입주권 15명 줄고 투기의 목적, 투기의 목적이라는 것은 공익이다, 사익이다? 사익이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2번요. 매매계약 체결 후 동그라미 체결 후 범죄 행위로 취득한 것을 알게 되었다. 범죄 행위 작물인 걸 알았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체결하고 난 후에 알았다는 말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104조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시점은 언제다? 법률 행위 시다. 그 다음에 3번. 당사자의 일방이 그의 독점적 지위 내지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자기는 부당한 이득을 얻고 상대방에게는 줄고 과도한 반대급부. 과도하다. 위약벌 약정이 과도하다. 103조 위반이죠. 알죠? 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4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하더라도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끝에 추인 누르면 추인 안 된다. 그래서 추인 누르면하고 103조 X, 104조 X. 103조와 104조는 추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5번은요, 사회질서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됐나요? 선의 제3자에게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을 해요. 알겠죠? 선의 제3자에게도 말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있다 이렇게. 그래서 뭐란다? 절대적 무효다 이렇게. 절대적 무효 이렇게. 자 11번 틀린 거. 10번의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요? 자 11번 봐봐요. 대리모 계약 줄고요. 대리모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대리모에게 양도한 자는 양도. 대리모 계약이 103조 위반이죠. 그러면 부동산을 양도했죠. 746조 불법원인 급여 2조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대리모에게 반환을 구할 수가 없다. 2번은요.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사업 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뭐죠? 사업자로부터 줄고 기부금 받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줄고 기부금 받기로 103조 위반이 되는 것이다. 103조 위반이 아니다. 틀렸죠. 그래서 2번 틀렸죠. 자 불가항력이죠. 그럼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일방 당사자만 부담한다.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가요 어떠한 경우의 하재에도 모든 경우의 하재에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이때 모든 경우의 하재는 뭐냐? 불가항력의 경우를 포함한다. 판례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손해에 대해서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한다 하는 것 103조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전업주부이던 망인의 처가 망인 사망 후 줄고 와봐. 망인 사망 후 5일 만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봐봐. 우리가 불공정한 법령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보와 반대국보 간에 현장 불균형이 있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이 있어야 되죠. 자기네 남편이요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5일밖에 안 됐어요. 이 여자 지금 정신이 있다 없다? 정신없다 이 말 아니에요. 요즘 여자들은 다를 거예요. 그런데요 옛날 여자예요. 옛날 여자 알겠죠? 정신없다 이 말이죠. 요즘 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장실 가가지고 화장하고 있죠. 화장하고 가가지고 또 전하고 이러는데요. 이 사람은요 지금 정신없다 이 말이죠. 몇 수밖에 안 됐어? 5일밖에 안 됐다 이 말이죠. 그 말은 여기서 말하는 사망 후 남편 사망 후 5일 만이란 말의 뜻은 궁박한 상태다 이 말이에요. 정신적 궁박 알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험회사 담당자의 권유에 따라서 보험약관상 인정되는 최소 금액의 보상금만 받고 줄고 구제소 합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알겠죠? 왜 그래요? 너무나 궁박한 상태에서 원래는 2억 3억 정도 받아야 되는데 5천만 원만 받고 합의했다 이 말이죠. 너무 적게 받았죠?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5번 도급이죠. 도급에서는 어떻게 하죠? 완공이 불가능할 정도의 공기 단축을 요구 거기까지 알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끝에 위반을 이유로 지체 상금은 물게 돈도 물게 이렇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회질서 위반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103조 위반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우리 말한다 103조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됐죠 지금? 뭐 오늘은요 가볍게요. 뭐 여기까지 하는데 여러분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판례를 여러분 한 번씩 읽어오면 판례를 안 보고 바로 문제를 풀면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이죠? 시간이 아주 단축되는데요. 일단 여러분요 집에 가서 판례 한번 보시고 다음 주에요 모의고사 범위를 정해요. 다음 주 모의고사는 민법 총칙 처음부터요 유학집을 기준으로 이제부터 알겠죠? 유학집 5페이지죠? 유학집 5페이지부터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요 어디까지냐? 대리 전까지 그렇죠? 그래서 페이지요 33페이지 8페이지 33페이지 그래서 해봤자 28페이지밖에 안 돼. 그러면 이 정도는 우리가 일주일에 이건 뭐 한두 시간 안에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107쪽까지 거기까지 예. 그래서 그때까지 해오셔요. 무슨 알겠죠? 원래 여러분요 대리까지 이렇게 다 하면 좋은데 앞에가 아무것도 아닌데 약간 복잡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대리서부터 끝까지 할 거예요. 민법 총칙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민법 총칙 두 번으로 나눴으니까요. 일단 대리 앞까지
안 되는 사람은 뭐냐면 요약집 강의를 꼭 들으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보면 봐봐. 공부가 자꾸 안 된다 해가지고 자꾸 공부가 안 된다 해서 책을 자꾸 보는 건 안 돼요. 여러분 책을 보는 것은 공부가 책을 익혀지지 않는데 책을 보는 것은 그건 바보스러운 거예요. 책이 자연스럽게 읽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강의를 한번 더 들으라고요. 강의 듣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우리가 소리로 기억하는 것하고 눈으로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 눈으로 기억할 때는 언제 하느냐? 어느 정도 내용을 알았을 때 눈으로 기억하는 것이고 지금은 소리로 기억하는 게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여러분요 107조까지 먹고 살만하면 꼭 좀 잘 보란 말이죠. 알겠죠? 강의를 듣는 것이 훨씬 빠르고 그 다음 주에는 민법총칙 끝까지니까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할 때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예 그냥 다 보는 게 낫겠죠. 아니 볼 수 있으면 왜냐면 전체를 보는 그림하고 부분만 보는 그림하고 다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는 요약집에 남아있는 문제 그대로 내요. 요약집에 남아있는 지문으로 요약집에 남아있는 지문으로 그대로 낸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